22대 총선에 출마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오마이TV가 22대 총선을 맞이해서 특별 기획했죠. 대국민 출마 선언 프로젝트 나누구, 나는 누구인가인데요. 저는 진행을 맡은 오연호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조일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역구가 파주죠? 예, 그렇습니다. 네, 파주 갑이군요. 예, 갑입니다. 현역 의원은 누군가요? 현역 윤후덕 의원. 아, 윤후덕 의원, 예. 삼선 의원이군요. 그렇습니다. 네. 자, 오시기 전에 좀 보셨죠, 프로그램 이거? 예, 봤습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룰을 아실 테니까 바로 5분 사전 인터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파주가 이제 두 개의 지역구가 있네요. 갑과 을. 예. 네. 지금 출마 예정인 갑은 어떤 특성이 있습니까? 갑의 경우는 네. 2기 신도시입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외지에서 많은 새로운 분들이 지금 유입돼서 거주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네. 전통적인 파주 을 지역과는 색다른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운정 신도시가 있는. 그렇습니다. 아, 네. 전통적으로 옛날에는 파주가 보수적이다 그랬는데 또 뭐 민주당 강세도 있었던 적이 있고요. 어떻습니까 좀? 갑의 경우는 여전히 음. 그러니까 외부에서 젊은 분들이 많이 유입됐기 때문에요. 네. 민주당 성향이 강합니다. 어. 특히 이제 젊은 우리 30, 40대 분들이 많이 거주를 하고 계시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교육열도 굉장히 높으시고요. 네. 또 정치 의식도 높으신 겁니다. 자, 파주 갑 이번에 몇 네. 번째 도전입니까? 파주 갑에 제가 이번에 두 번째 도전을 하고 아, 있습니다. 두 번째 도전. 예. 그럼 지난번에는 현역 의원하고 지금 현역 의원하고 경선을 했군요. 예, 4년 전에도 윤호덕 의원님하고 둘이서 경선을 했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남다르겠습니다. 각오가 이번에. 예, 이번에는 꼭 해보겠습니다. 아, 그래요. 자, 그런데 제가 양력을 보니까 정치의 길로 들어선 건 꽤 오래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몇 년부터입니까? 1999년 말에 제가 네. 추미애 당시 의원님을 뵙고 바로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 추미애 의원 보좌관으로 예, 시작했군요. 그렇습니다. 99년이면 오마이뉴스가 2000년에 만들어졌으니까. 예, 그랬군요. 근데 그 뒤에 보면 이제 송영길 당대표하고도 일했고 예, 또 이재명 후보하고도 일했고. 그렇습니다. 네, 주로 당에서는 어떤 역할을 많이 했습니까? 이재명 먼저 네. 우리 대표님과 관련해서는 지난 대선 경선 당시에 네. 제가 스스로 찾아가서 경선 아. 때부터 참여를 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당시에 조직 전략 제가 총괄 부실장을 맡아서 경선을 치렀고요. 음. 이제 후보가 되신 다음에는 네. 특보단에 제가 공동 특보 단장으로 또 일 쭉 해왔었던 것입니다. 자, 이재명 대표를 먼저 찾아갔다 그랬는데 그렇습니다. 네, 어떤 점에 끌렸습니까? 저는 사실 그랬습니다. 당시에 후보분들이 아시겠지만 네. 뭐 이낙연 후보님도 계셨고 정석현 후보님도 계시지 않았습니까? 네, 네. 물론 이제 그쪽에서 근무하시는 이제 선배분들이 저랑 훨씬 더 많은 그동안의 유대 관계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 스스로 판단했을 때 그래도 대한민국이 좀 새롭게 더 혁신적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겠냐.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재명 후보가 더 훨씬 더 적합하고 바람직하다. 그래서 제가 스스로 가게 됐던 것입니다. 그렇군요. 당시 그래서 그쪽 캠프에 있던 선배분들이 굉장히 서운해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재명 대표 말고 예, 그 전에 이제 정치인들 전현직 많습니다만 예. 이분도 좀 이렇게 배울 점이 참 많다. 이런 분은 어떤 분인가요? 가장 대표적인 분이 우리 추미애 이제 아. 장관님이시죠. 어제 어떤 출판기념회 다녀왔습니다. 네, 어떤 점입니까? 말 그대로 음. 뚜렷한 네. 소신과 철학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음. 그 원칙이란 부분입니다. 네. 어떤 부도덕하고 부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용납을 하지 않으시는 거죠. 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생각으로 그치지 않고 그걸 행동으로 실천하는 어떻게 보면 리더로서 최고 덕목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네. 결단력과 추진력이 없다면 리더가 아니신 거죠.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새로 국회의원 300명을 뽑는 거지 않습니까? 그 300명 중에 조일출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 뭔가요? 예. 우리가 기재부 출신의 국회의원은 많이 있습니다. 네, 네. 그렇지만 기재부 출신이 아닌 비기재부 출신에 있어서 네. 저는 대한민국 최고의 예산 재정 전문가라 자신합니다. 어. 우리가 통상 잘 아시겠지만 지난 대선 때 네.
코로나로 인해서 민생이 굉장히 어렵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래서 국민들과 국회에서 추경을 편성하라고 그랬는데 불구하고 기재부는 예산이 없다면서 그걸 네. 귀를 막아버렸던 것입니다. 네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탄생하자마자 무려 59조 원을 싸들고 와서 추경을 대한민국 역대 최고로 편성을 해버렸던 그렇죠. 것입니다. 이게 과연 국민의 기재부냐 이겁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에 제 역할이 굉장히 클 수 있다고 봅니다. 네네. 자, 이 파주 갑과의 인연은 어떻게 됩니까? 갑은 제가 지금 파주 갑은 12년째 거주하고 있습니다. 어. 제가 자녀가 셋인데 네. 우리 애 셋 모두 다 초중고를 거기서 졸업을 했거나 지금 재학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예, 네. 우리 애들은 이제 파주가 고향인 것입니다. 지금은 예비 출마자인데 요즘은 예. 어떤 수준의 선거 운동을 하고 있습니까? 저는 제가 작년 1년 전부터 파주 예산정책연대란 사무실을 오픈을 해서 제가 직접 시민들 상대로 매주 예산을 강의를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8기까지 수료를 했고요. 네네. 한 기수당 보통 한 20-30분이 강의를 들으셨습니다. 네. 자, 10초 남았습니다. 슬로건 정했습니까? 예. 어떤 겁니까? 기재부 행포막을 최고 예산 재정 전문가 조일출. 아, 기재부의 횡포를 내가 맡겠다. 네. 기대가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5분 사전 인터뷰를 마쳤습니다. 예.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굉장히 긴장되고 떨립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원래 목소리가 낭낭한데 목감기가 들어가지고 그렇군요, 약간 좀. 허스키하게 지금 들립니다. 네네. 뭐 허스키도 괜찮습니다. 예.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10분 동안 예.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네, 화이팅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과 파주를 위해 늘 해를 띄우는 파주일출 조일출입니다. 저는 전남 하순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광주광역시에서 초중고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한양대학교에서 경영학 전공으로 학사, 석사, 박사를 마쳤습니다. 특히 박사는 정부회계 전공을 했습니다. 여의도 정치권에서는 정부회계 전공자가 저 조일출이 아마 거의 유일할 것입니다. 저는 1999년 말 추미애 의원님을 모시면서 정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지난 20여 년 동안 국회, 중앙정부, 지방정부, 정당, 대학 등에서 많은 실력과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그리고 선출직 공인이 되기 위해서 자기관리도 철저히 해왔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에는 이재명 대선 후에 경선 시 조직전략 청구할 부실장을 맡기도 했으며 본선에서는 특보당 공동단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대선 후보 당시에는 민주당 대선준비위원회 기획조정실장을 맡았으며 특히 문재인 대선 당시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겸임을 했는데요. 민주당 60년 역사상 최초로 정책위와 민주연구원이 머리를 맞대고 330개의 대통령 공약을 만드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서는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이 정책기획평가 전문위원을 맡으면서 지역균형발전 최고의사결정 TF에서도 일한 바도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무려 16.6% 예산을 감액시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도 장관보좌관으로 2년이나 근무를 했었습니다. 인천시에 있는 인천광역시 인재개발원에서 전임교수로 근무하면서 공무원분들을 상대로 예산과 결산 그리고 공공재무관리 강의를 2년 동안이나 했습니다. 그 수많은 강사분들과 교수님들 계셨지만 당연코 제가 강의평가 1위를 받았습니다. 물론 계속해서요. 그리고 국회 보좌관 당시에는 제가 건교위, 산자위, 행자위, 그리고 보건복지, 외통위, 애교리, 운영위 등에서 다양하게 일했으며 현재는 국회 민주당 보좌진 총연합회 수석 부회장을 맡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양대 대학원 겸임교수를 맡았고 현재는 전북대 특임교수로도 재직 중에 있습니다. 저는 파주 이사 와서 거주하고 있는 지 12년이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녀가 3명이나 있는데요. 우리 세 자녀 모두 초중고를 파주에서 졸업을 했거나 지금 재학 중에 있습니다. 우리 세 자녀 모두 이제 파주가 고향인 것입니다. 저는 작년 8월부터 파주 예산정책연대를 창립해서 제가 상임대표를 직접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제가 직접 나서서 우리 시민분들을 상대로 예산 강의를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8기까지 마쳤고요. 매 기수당 20-30여 분들이 강의를 들어왔었습니다.
시민분들의 열화와 같은 호응이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이재명 대선 후보의 기본소득 운동본부를 사단법인 기본사회로 전환을 시켰는데요. 바로 제가 사단법인 기본사회 파주본부 상임 대표를 지금 맡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일을 했다면 성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국회 근무 시와 최근까지 국민들을 위해 일했던 대표적인 몇 가지들을 꼭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집값은 대한민국 서민의 모든 문제입니다. 2003년 집값 폭등 당시 이를 막기 위해 대한민국 최초로 제가 분양원가 공개 법안을 입법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에는 임대아파트 입주자분들이 건설사들의 고의적인 부도로 임대보증을 모두 날리고 거리로 나앉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수수방관만 하며 구제방안이 없다며 뒷짐만 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국회 경험 중 가장 많이 했던 게 바로 국토입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나섰습니다. 보좌관 신분인데도 불구하고요. 당시 상임위는 또 더구나 산자위였습니다. 제가 직접 나서서 부도공공임대아파트 특별법 제정을 직접 제가 기획을 하고 법안 발의를 해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당시 열린 우리당 시절이었는데요. 그 당시 정책위 의장이 재경부 장관을 하셨던 강봉균 의원님이셨습니다. 강봉균 의원님께서 국회 의원총회에서 저를 불러놓고 이렇게 일 잘하는 사람은 처음 봤다며 모든 의원님들 앞에서 저를 공개적으로 칭찬을 할 정도였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우리 강봉균 장관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2013년에는 MB정부 에너지공기업 해외 자원개발 예산 낭비를 제가 최초로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8시 SBS 8시 저녁 뉴스에 메인을 장식을 했고요. 결국 2015년은 제가 국정조사까지 이끌어낸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장애인 저상버스 지자체 도입을 의무화를 제가 지금의 박경석 우리 장애인 이동권 연대 대표님과 함께 주도적으로 통과를 시켜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우리 온 국민들의 관심사인 몇 가지 일들을 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대한민국의 7대 권력기관 대통령실, 법무부, 경찰청, 그리고 국방부, 국정원, 감사원, 국세청 이 7대 권력기관의 눈먼 돈, 특활비, 업추비, 직무수행비, 안보비, 정보보안비 등 5대 불투명 예산이 무려 2조 480억원이나 된다는 걸 국민들께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김건희 씨의 행보를 언론을 통해서 제가 키워드를 찾아냈고 그 키워드를 통해서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이 무려 8천억 원 가까이나 된다는 걸 제가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24년에 신규로 무려 3천억 원 가까이나 책정되었다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24년 대통령 외교 순방 예산이 사상 최고였던 올 23년 578억 원을 넘어 664억 원이나 된다는 것도 국민들 앞에 밝혀드린 바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정확하게 저의 히스토리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의 결혼 길을 알려드려야 그리고 또 제가 뭘 했는지 알려드려야만 저 조율추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취지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 조율출이 국회의원이 되면 중앙과 지역을 위해 뭘 하겠다는 것인지 그리고 도대체 뭘 구체적으로 실행하겠다는 것인지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 공소유지권으로 독점으로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하물며 기재부가 예산권, 재정권, 경제권까지 가지고 있어서 민생도 파탄내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에는 많은 국민들과 국회에서 추경을 편찬해서 민생을 살리자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재부는 예산이 없다며 추경을 반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가 탄생하자마자 59조 원을 싸들고 와서 추경을 편찬했습니다. 과연 이러한 기재부가 국민의 기재부입니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현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임기 1년의 임시위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 국민의 세금이 제대로 감시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국회법을 개정해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설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세금을 철저히 감시토록 하겠습니다.
R&D가 국가 성장의 원동력이든 청년도 대한민국 성장의 원동력입니다. 청년기본법상 청년은 19세에서 34세이고 통계청은 15세에서 29세입니다. 이런데 어떻게 청년지적 제대로 하겠습니까? 청년기본법과 청년예산 반드시 제대로 손보겠습니다. 파주는 2기 신도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하철이 없는 거의 유일한 도시입니다. GTX-A도 25년에 겨우 서울역까지만 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원하는 강남 삼성은 28년에나 서울이상 개통이 된답니다. 실질적으로 아마 더 늦어질 겁니다. 그리고 심각한 초등학교 과밀학급 문제, 대학병원구 종합병원 유치 열망, 시민청소년 문화 공공시설, 수많은 현안들이 있습니다. 말이 아닌 제대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일머리 있는 최고 예산 재정 전문가 바로 저 조일출입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 시민분들한테 공지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방송 이후에 나갈 수도 있겠습니다. 12월 3일 날 파주 운정행복센터에서 열린정책 시민토론회 개최를 합니다. 많은 시민분들이 참여해 주시길 진심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윤호덕 의원님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파주가 더 멋지게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치란 시민과 국민을 위해서 따뜻한 마음과 그리고 또 그러한 시민과 국민들의 문제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실력을 갖춰야 된다고 봅니다. 따뜻한 실력과 마음을 가진 저 조일출, 이제는 파주와 대한민국을 위해 직접 뛰고 싶습니다. 파주의 대표 주자가 되어 파주도 바꾸고 대한민국도 바꿔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10분 동안 혼자 하시니까 어떻습니까? 굉장히 좀 떨었습니다. 그래요? 사실은 네. 여기 오기 전에 네. 이제 우리 부승찬 대변인 네, 네. 저랑 개인적 네. 형동생 하거든요. 아, 우리 그 부승찬 동생도 굉장히 말을 잘하는 편이거든요. 네네. 근데 이렇게 자기가 못하고 떨고 처음이라면서 저한테 투덜투덜하면서 전화 그러셨어요? 20분 동안이나 했습니다. 아, 자, 그런데 듣고 보니까 예산 재정 전문가예요. 예. 아, 내가 이 전문 기질이 나에게 있구나. 이거 언제부터 느낀 거예요? 저는 사실 문제의식을 좀 제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 제가 정치를 좀 결심한 게 중학교 때부터입니다. 아, 그래요? 예. 네. 사실 그 이유는 이제 아버지가 98세에 4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아버지 고향 전남 보성이십니다. 네. 그래서 아버지의 슬픈 역사도 있으셨고 음. 그리고 또 제가 이제 광주에서 초중고를 다니면서 네. 초등학교 때 5.18 민주항쟁도 보면서 네.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면서 좀 음. 어떻게 보면 뭐 숫자를 단순 숫자로 보지를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러면 대학도 뭐 관련 학과를 나왔나요? 그렇습니다. 무슨 과였어요? 저는 회계학을 전공했습니다. 아. 학부 때. 예. 그렇구나. 예. 그러면 요즘 뭐 가정 살림도 본인이 다 챙기십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건 또 왜 안 챙기십니까?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걸 여쭤보시는데 네네네. 사실 이렇습니다. 네. 자율권이 보장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헌법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어? 그런 게 보장이 우선이지 않습니까? 아니 예. 또 혹시 그렇게 꼼꼼하시길래 아내분이 오늘 장 본 거 다 체크하시는지요? 그건 안 예산은 됩니다. 꼼꼼한 게 아니라 따뜻함입니다. 따뜻함입니까? 네. 아까 보니까 대통령 외교 순방 예산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예, 그렇습니다. 처음으로 지적했다. 예. 어떻게 그건 또 찾아냈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국회에 제출된 세입 세출 예산서를 제가 좀 며칠에 거쳐서 다 네. 찾았습니다. 사실 어. 일반 분들이 이해하시기에 굉장히 몇천 페이지, 사실 만 페이지도 넘습니다. 부속 명세서까지 다 포함을 한다면요. 네.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그리고 영어도 사실 익숙치 않은 영어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자료를 드려도 사실 모르시는 경우가 많죠. 음. 통상적으로 우리가 정상 외교 항목에 있는 항목 외에 네. 별도 항목에 정상 외교 예산들이 잡혀 있었던 거죠. 그걸 발견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걸 네. 제가 664억 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재부 독점 권력을 해체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중앙 부처 예산권 이걸 담당하는 예. 별도 이건 전부터 좀 얘기됐던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재부 때도 IMF를 네. 초래한 게 그 당시 재정 경제와 지금의 기재부랑 동일합니다. 네. 대한민국에서 유례가 없이 우리 검찰이 수사권, 기사권, 공소유지권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네. 기재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유례가 없이 예산권, 재정권, 경제권 세 가지를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네. 대통령이 우리가 거의 모방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도 네.
예산권의 경우는 백악관에가 있고 나머지 재정권과 경제권은 재정부가 따로 있습니다. 정부 네. 내에서도 서로 이렇게 견제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요. 네. 근데 우리나라에만 그걸 독점적으로 기재부가 지금 가지고 있어서 이런 폐단이 발생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청년 기본법을 얘기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건 이제 이미 있는 거를 제대로 하겠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뭐가 미진합니까? 청년기본법상 청년은 지금 현재 19세에서 34세입니다. 네. 네. 근데 통계청상 통계법은 음. 15세부터 24세로 돼 있습니다. 아, 네, 네. 이렇게 통계가 부정확한데 어떻게 청년 정책을 제대로 펼칠 수 있겠습니까? 네, 네. 그리고 예. 자, 그러면 민주당에서도 이제 청년을 영입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해왔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저 국힘의 이준석처럼 이렇게 탁 부각되는 그런 청년이 잘 안 보인다는 지적이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네, 네.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이 좀 부러운 부분들이 있는데 아, 일단은 예를 들어 내년 총선을 네. 해서도 69명이나 지금 컷오프를 시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네, 네. 120여 분밖에 안 되는데 음, 그런데 우리는 180여 분이나 선출되지 않았습니까? 민주당을. 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컷오프되는 현직 의원들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는 나오지도 않고 하위 의원들에 대해서 그것도 명단도 공개하지 않고 오히려 페널티 20%니 30%니 그런 이야기만 하는 겁니다. 아, 자기가 받은 점수의 20, 30%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요. 자, 만약에 국회의원이 된다면 1호 법안으로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게 있다면요? 기재부에서 예산권을 분리시키는 겁니다. 아, 그래요? 정부조직법을 개정을 해서 반드시 별도의 독립된 중앙부처를 만들겠습니다. 일단 예선전부터 통과해야 되는데 이제 현역 의원 더불어민주당이 현역 의원입니다. 가능성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예선전 가능성. 도전자는 항상 어렵습니다. 네. 예, 그렇지만 제가 충분히 차분히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또 네.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파주 시민분들이 저의 진정성과 또 저의 실력을 알아주시리라 확신하고 또 네. 많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자, 정치하는 재미는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돈이 많다고 그래서 집에서 편안히 누워 있으면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네. 우리 사회에 많은 약자분들이 계시는데 돈 있는 분들은 김현장을 찾아갈 것입니다. 그분들한테 꿈과 희망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변화는 바로 그러한 변화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예. 아유, 깔끔하게 잘하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끝난 겁니까? 예, 끝난 겁니다. 아쉽죠?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뭐 이렇게 20분 내내 나 조일출을 향한 프로그램 없지 않습니까? 사실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네네. 잠을 통 못 자고 그냥 그래서 아마 감기도 좀 더. 아, 이거 준비하느라고 잠을 못 잤어요? 다른 일들 하다가 저녁에 와서 시간 내서 해야 되는 거니까 낮에는. 아, 네. 그렇게 바빴었군요. 10시부터 와서 이제 자료 네. 찾고 네, 이렇게 네. 준비하느라고. 네, 그래도 아주 잘하셨습니다. 좀 예쁘게 봐주신 것 네, 같은데요. 지금까지는 파주갑에서 출마 예정으로 있는 조일출님과 대화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마이TV가 22대 총선을 맞이해서 기획한 대국민 출마 선언 프로젝트 나누구는 계속됩니다. 나누구에 출연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오마이나누구 네이버닷컴으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